굉장히 반갑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사람에게는 동네 뒷산은 시군죽 먹기죠. 중국어로 샤오차이디에 시군죽 먹기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껌이겠지요. 입이 열리는 기적의 大家好，我是秦始皇.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사람에게는 동네 뒷산은 시군죽 먹기죠. 중국어로 小菜一碟 시군죽 먹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껌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중국어 말하기, 입이 열리는 기적의 중국어 말하기 학습법을 여러분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뜻과 용법은 비슷한데 그래도 분명히 다른 세 단어 왕, 샹, 차오 한국인들이 어려워하죠. 확실히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쩌바. 먼저 아까 브로그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뭐뭐 쪽으로에 해당하는 세 단어 한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왕, 병음과 성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인인데 위에 하나가 더 있죠. 두 사람 두인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임금 왕자 보이시죠? 그 위에 불꽃 하나가 있네요. 왕이 발산하는 기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인의 뜻이 됩니다. 자, 주인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복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뭐 쪽으로 이동성이 있는 그런 뭐뭐 쪽으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샹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음과 성조는 이렇게 되고요. 이 글자를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있죠. 입을 연 상태고 그 테두리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길게 혹은 크게 말하기 위해서 손을 모아 놓은 모양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뭇을 향하여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오저 성조와 병음은 이렇게 표시되고요. 글자 보시면 왼쪽 가운데 날일자 태양이 있죠. 그리고 위아래는 풀입니다. 그 풀숲으로 이렇게 해가 떴다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달월이죠. 해가 뜨고 달이 질 때는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이죠. 그래서 이것은 짜오, 이른 아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짜오가 아니라 글자는 같지만 발음은 다른 차오에 대해서 그런 용법으로 볼 겁니다. 이게 왜 차오냐면 옛날 조선시대나 뭐 황제가 있는 쪽에 간다 그럼 조정으로 간다 그랬죠. 그 조자가 이거거든요. 이른 아침마다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회의를 하러 임금님이 계신 쪽으로 이동하다라는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문제 보셨죠? 이 세 글자 기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앞전자 그리고 걸을 주, 달릴 주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그런 두 글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앞쪽으로 간다. 왕 쪽으로 치엔 앞쪽. 쪽으로가 먼저 나와야 되죠. 방향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 어느 방향인지가 나오고 그 방향에 해당하는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글자 한번 해볼게요. 왕前走, 차오前走, 샹前走 세 개 다 오케이. 매원티 문제 없습니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밑에 있는 표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잘 정리를 이제 제가 해놨는데 순서대로 샹, 그 다음에 차오, 그리고 왕입니다. 세 글자의 똑같은 쓰임새는 이동성입니다.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샹, 차오, 왕, 그 다음에 그 목적지의 방향, 그리고 목적지로 간다,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통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火车 열차는 샹, 뭐뭐에 향해서, 베이징을 향해서 카이취 간다 이거죠. 차오도 마찬가지입니다. 火车 차오 베이징 카이취. 왕도요. 火车 왕 베이징 카이취.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밑부터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동성이 없는 방향성. 그러니까 왕이나 샤오나 샹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뒤에 대상이 나올 때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그 대상한테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샹하고 자오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죠. 他向我挥了挥手. 여기서 회는 흔든답니다. 흔들었어 손을 이런 뜻이죠. 그는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어. 차오도 他朝我 나를 향해서 挥了挥手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안 돼요. 왕 뒤에는 반드시 목적지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 어떻게 이동한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간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요. 처음에 샹, 전공, 마이진, 성공을 향해서 매진한다죠. 이게 우리가 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표현을 할 때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샹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오저, 전공, 마이진도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동사인데 다른 것들은 다 개사예요. 이 개사 표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차오만 동사처럼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문 보시면요. 방스 차오난. 이거는 방이 남향이다. 집이 남향이다 라는 뜻인데 뜯어보시면 집이 남쪽을 향해 있다. 모모 쪽을 향해 있다라는 동사로서 쓰이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고 캡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 한번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더 온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이 세 개의 단어를 모두 집어넣어서 기적의 학습법, 입이 열리는 중국어 집중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중국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바로 도전 중국어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 쉽죠? 我有一个朋友. 그는 얼굴을 베이징 쪽으로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뭐뭐 쪽으로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얼굴을 그쪽으로 할 뿐 그쪽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그쪽으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샹도 애매하죠. 결국 남은 건 차오, 뭐뭐를 향해서 차오를 쓰는 겁니다. 타더리엔 얼굴이 차오저 쪽으로 베이징 더 방향, 베이징 방향으로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말했다. 그는 성공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여기서 좀 잘랐어요. 对我说, 뭐 跟我说도 좋지만 对를 쓰면은 나를 마주 보고서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对我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为了 지난번에 했죠. 뭐뭇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上 전공 마이진. 성공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여기서 왜 샹을 썼습니까? 성공이라는 어떤 장소에 실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샹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베이징으로 가서 발전해 보겠다. 한국말로 좀 이상하지만 거기서 자리를 좀 잘 잡아보겠다. 기회를 잡아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要去北京发展.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내일 바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갈 거야. 이 얘기를 나한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明天就要 곧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완료죠. 정주어 탑승해서. 뭘 탑승해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 그러면 베이징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쪽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역시 왕이 좋겠네요. 왕, 베이징, 火车去 베이징 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러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快要就要什么什么了 미래 완료를 표시한 거죠. 도전 중국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 해보십시오. 자막 나가죠? 我有一个朋友. 자, 두 번째, 그는 얼굴을 베이징 쪽으로 하고서는 해보십시오. 자, 자막 나갑니다. 他的脸朝着北京的方向.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예. 나에게 말하기를 성공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가서 발전해 볼 거야. 어렵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막 나갑니다. 对我说他为了向成功迈进要去北京发展.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하셨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 이어서 그래서 결론이죠. 내일 바로 베이징행 열차를 혹은 베이징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갈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해보세요. 자막 나갑니다. 明天就要乘坐往北京火车去北京了. 어떠셨습니까? 반복적으로 몇 번 해보세요. 입에 익을 때까지.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문장을 여러 가지 성분을 넣어서 온전히 말할 수 있게 되시면요. 그러면 정말 말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계속 이 수업을 들으시면 갑자기 입이 열리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개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 혹은 여러 문장에 넣어서 연습해보는 역시 기적의 학습법 3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谢谢大家。